핏발이 서도록. 다리에 피가 쏠리도록. 자만수만 적었은 내 자소서. 하지만 나만 사랑하는데 자소서. 이제는 기업도 사랑하게 해주겠다. 누가? 이 타스피더가. I'm your father. 반갑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열정 하나만큼은 취준생 못지않은 MC 서태현입니다. 하고 싶은 건 다 해야 되는 예비 취준생 박쌤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취업시장에서 푹푹 절여지고 있는 강민혁입니다. 네, 별명이 피클로 바뀌셨다고요? 절여지고 있습니다. 다시 쓰며 배우는 이력서, 자소서 더 잘 쓰는 방법. 다스베이더 8월 특집. 제목이 남은 더위 취준으로 이겨내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스베이더를 시작하고 매번 느끼지만 주제가 참 가혹한 것 같아요. 아니 솔직히 저도 지금 제가 말은 했지만 어떻게 더위를 취준으로 이겨냅니까? 안 그래요, 수미 씨?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네. 독서실 가면 에어컨이 빵빵 나오거든요. 그런 의미로 쓰신 게 아닐까. 아, 물리적인 거다. 네네. 예. 자, 좀 두렵긴 한데요. 강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것보다 더 어려운 일을 생각하면 지금 있는 어려운 일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더위가 참 힘든데 취준만큼 힘들진 않거든요. 취준을 생각하면 된다면. 뭐 더위 정도는 충분히 가벼운 문제로 또 이렇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마음으로 긍정적으로 한번 해봐라, 그런 느낌의 타이틀이 아닌가 싶습니다. 야, 약간 개그적으로 생각하면 저희가 머리가 아파요. 제가 고쳐드릴게요 하고 배를 세게 때리면 이제 머리는 안 아프죠. 그렇죠. 예. 둘 다 아프긴 한데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네요. 네, 적절치 못한 표현 죄송합니다. 우리 다스베이더를 시청하는 취준생분들은 취업을 위해서라면 정말 뭐든 견딜 각오가 되어 있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취준생 여러분 파이팅 하시고 우리 에너지 한번 쏴드릴까요? 네. 화이팅! 부채질도 좀 해드리고. 그럼 오늘도 강쌤의 애정어린 지도를 받을 자소서 프로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정다은 학생의 프로필 살펴볼게요. 네, 학력부터 보면요. 서울 소재 4년제 졸업 유예를 하고 있고요. 커뮤니케이션학을 전공을 했어요. 전에 다녔던 대학교는 조지 메이슨대 한국 캠퍼스라고 하네요. 나이는 26세, 지원 기업은 SK이노베이션, 향후 지원하고 싶은 기업은 SK이노베이션, 포스코, 언론사 콘텐츠 마케팅 직무라고 합니다. 경험이랑 경력을 보면요. 학점 3.93, 교내 경영학회 부회장 활동, 굽네 치킨 아모레 뱅크 샐러드 등 기업들과 마케팅 산학 협력 프로젝트 진행, CGV TOC 대학생 영화 마케터 활동, 영어 과외 알바 약 3년, 한국국제교류재단 공식 서포터즈 활동, 채널A 콘텐츠 홍보 인턴 6개월, 외국계 제약회사 PR 인턴 2개월. 고민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콘텐츠 쪽으로는 시장이 너무 좁아서 대기업 PR 쪽으로도 지원하고 싶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력들을 PR 쪽으로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감이 잘 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 고민은요. 문과생이라 영업도 생각해봤지만 제가 그동안 해온 활동들과 거리가 있어 걱정인데 지원해도 될까요? 어허, 야, 일단 학점은 제가 잘 모르지만 저도 재적이라서 자세히 몰라요. 일단 굉장히 높은 걸로 보여지는데 올 상반기 SK이노베이션에 지원했던 정다은 학생의 프로필을 함께 봤습니다. 강쌤,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은 전공과 연관지어서 이 컨텐츠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신 것 같고, 또 거기에 맞춰가지고 여러 활동들을 잘 하신 것 같은데, 역시나 우리 지원자께서도 언급하신 것처럼 이쪽 분야가 워낙에 이제 분야가 좁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연관된 분야라고 할 수 있는 마케팅이나 좀 PR 쪽까지 고민을 하고 계시고, 또 취업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영어까지 한번 이렇게 고민해 보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같이 한번 이 부분을 좀 풀어내면 좋을 것 같고, 또 많은 경험을 하시는 만큼 잘만 살리면 또 잘해낼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네. 네. 먼저 고민부터 해결해 볼까요? 다은 친구가 지원하는 콘텐츠 분야는 시장이 너무 좁아서 대기업 PR 쪽으로도 지원하고 싶은데 갖고 있는 이력들을 PR 쪽으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감이 잘 오지 않는다고 하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새롭게 지원하려고 하는 PR 직무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해당 역할을 수행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좀 연결할 수 있겠구나를 찾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컨텐츠에 대한 이해도가 있다라는 거랑 PR에 대한 부분은 직접적으로 연관이 많이 있지는 않아요. 의외로. 그래서 이 PR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사내 홍보가 있고 네. 사외 홍보가 있는데 사회 홍보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기자단을 상대를 해야 돼요. 우리 회사의 어떠한 좀 브랜드나 회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이슈나 그러한 부분들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 기자 상대를 굉장히 잘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또 녹록치가 않습니다. 쉽지 않죠. 그리고 사내 홍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임직원들에게 우리 회사에서 있는 일들을 이제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사보를 만든다. 네. 우리 회사의 어떤 소식들을 잘 만들어가지고 우리 사원분들에게 전달을 잘해서 또 사원분들이 또 그런 걸 보면서 우리 회사에서 이해도 하고 좀 동기부여도 하고 결속력도 다지고 약간 그런 활동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 지원자가 갖고 있는 내용들은 제가 봤을 때는 사내 홍보에 좀 더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걸 가지고 그대로 그냥 이렇게 얘기해버리게 되면은 좀 연결이 안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PR에 맞춰가지고 좀 더 공부도 추가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 과정에서 본인이 했던 이런 컨텐츠에 대한 이해도를 좀 더 접목시키는 그런 방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젠 오늘의 자소서 다스베이더가 꼽은 문제의 항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의 항목은 바로 4번입니다. 혼자 하기 어려운 일에서 다양한 자원을 활용, 타인의 협력을 최대한으로 이끌어내며 팀워크를 발휘하여 공동의 목표 달성에 기여한 경험에 대해 기술하시오. 일단 굉장히 많은 것을 좀 궁금해하시고 좀 듣고 싶어하는 내용인 것 같긴 한데 아직도 자세히 모르겠어요. 세미 씨, 네. 이 문항의 평가 의도는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조직 안에서 팀워크를 잘 할 수 있는지 좀 보려는 질문 같은데요. 팀들과 잘 어우러지는지. 자, 강쌤 네. 맞나요? 네. 다양한 맞아요? 사람들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팀워크를 발휘하느냐? 뭐 사실 이 질문 안에 다 있는 내용인데 맞아요. 팀워크라고 나오죠. 저도 뭐 근데 쉽게 이제 어려 보였습니다. 뭐 대놓고 이것만 잘 써라라고 한 거기 때문에 방금 얘기하셨던 부분을 잘 표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첨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2개의 문단이죠. 첫 번째 문단 첨삭 부탁드릴게요. 조직을 리드할 때 중요한 것, 구성원과 신뢰다. 본인이 이제 마케팅 경영학회 부회장 활동을 할 때 이제 썼던 얘기를 이제 제시한 것 같아요. 개별 역량을 끌어올려 팀워크를 발휘했다. 그래서 좋은 결과를 이제 얻었는데 여기까지 2갈씩 문단인데 아무래도 1000자짜리를 작성하다 보니까 2갈씩 문단을 좀 길게 쓰신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좋습니다. 학회 신규 학회원 모집 목표는 뭐 홍보로 시작해서 다수의 지원자 수를 확보하는 것이다 정도로 이해를 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문제가 발생했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교내 거리 홍보가 전면 취소되었고 그 다음에 부회장으로서 급하게 홍보 콘텐츠를 제작했지만 기존 오프라인 방식과 다른 온라인 홍보 콘텐츠를 혼자 제작하면 한계가 있었다. 자, 상황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이 부분은 메인 분야는 아니거든요. 근데 쓸 수 있는 소재는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2갈씩 문단과 함께 상황이 이러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다. 상황 설명을 한 4줄 정도로 쓰셨는데 뭐 전체 천자에 비해서는 적절한 글자수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크게 뭐 앞부분에서 큰 문제가 보이진 않습니다. 일단 여기에서는 우리가 팀워크의 지표라고 평가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그 자발적인 기여, 그 다음에 긍정적인 마인드, 그 다음에 적극적인 희생을 통한 협력을 이끌어낸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면 좋은데 네네. 그 기준을 바탕으로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팀원들의 적극적인 모집 홍보 콘텐츠 제작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회장단과 논의해서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예. 회장단과 논의하여 리크루팅 매니저 직무를 신설했고 모든 학회원에게 리크루팅 홍보 역할을 부여하여 학회에 대한 결속력을 다질 수 있도록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매니저 직무를 신설하고 결속력을 다질 수 있도록 했다.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갑자기 안 하던 역할을 맡게 되면 팀원들 입장에서 어렵고 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팀원들이 좀 더 이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뭔가 사전 준비를 더 많이 해야 되고 뭔가 가이드를 명확하게 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했을 때 말 그대로 팀원들이 더 협력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좀 더 이제 들어가 줘야 되는데 뒷부분을 좀 볼게요. 예. 개별 온라인 미팅을 통해 잘할 수 있는 부분이나 희망하는 직무에 대해 논의를 했고
그다음에 뭐 SNS 계정을 만들어서 팀원들의 개성과 역량에 당해 홍보 콘텐츠를 올리고 뭐 SNS 광고를 집행했다. 나름 그래도 우리 구성원들의 특징을 반영하려고 했던 건 좋아요. 그 과정에서 학회원간 서로 믿고 역할 분담하여 콘텐츠를 제작하여 시너지 효과로 인해서 기대 이상 홍보 콘텐츠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바로 그냥 결과가 나와 버렸거든요. 제가 지금 보고 싶은 거는 지금 광고를 집행하였습니다까지가 생각과 행동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더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뒤에 관련된 결과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길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SNS 광고를 집행하였습니다까지인데 여기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자발적 기여는 들어갔어요. 근데 그 긍정적인 마인드, 그다음에 적극적인 희생 이런 게 지금 안 들어가고 있거든요. 긍정적인 마인드라는 건 어떤 거냐면은 이 역할을 내가 수행하면서 평상시에 부족했던 어떠한 역량도 더 키울 수 있다라는 생각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이거 하려고 했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희망하는 직무에 대해서 논의했고 그 다음에 팀원들의 개성을 파악했다. 이것만으로는 역할 분담해줬다라는 게 제가 봤을 땐 너무 일반적인 것 같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구성원들이 더 쉽게 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뭐 매뉴얼을 만들어줘가지고 이 친구들한테 제공해 주면서 이 친구들 좀 더 자발적으로 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이끌었다. 네.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미흡해요. 그래서 너무 이게 뼈대가 이성적으로 맞을 수 있는데 과연 현실적으로 팀원들이 이런 것들을 굉장히 쉽게 이걸 동의를 해줬을까? 그 다음에 팀원들이 굉장히 이거에 맞춰가지고 자기의 모든 힘을 다 발휘했을까? 저는 그런 부분들이 반영돼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 그렇군요. 그 다음 뒤에는 지금 보니까 뭐 다 뭐 어떤 성과가 있었고 뭐 지원하는 홍보 직무에 뭐 도움이 되고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지원자가 결과를 적은 건 좋지만 생각 행동비에서 결과가 너무 길어요. 결과는 줄이시고 생각 행동을 더 강조해라. 직접 자소서를 다시 다스베이더 해보도록 할게요. 강쌤이 뽑은 광탄의 원흉은 무엇이었을지 다은 학생이 쓴 자소서 문장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학회원들과의 개별 온라인 미팅을 통해 잘할 수 있는 부분이나 희망하는 직무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어? 네. 뭐가 그 잘못했죠? 문제점 모르겠는데 이게 어디가 잘못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좀... 논의만 하면 안 되죠. 논의한 다음에 아까 제가 막 얘기했었는데 맞아요. 기억났어요. 바로 수정할게요. 네네네. 희망하는 직무에 대해 논의만 하면 안 됩니다. 아닌데. 희망하는 직무에 야, 이거 정답이다. 오랜만에. 가벼워 하실래요? 가위바위보. 그냥 먼저 할 걸. 자, 해보겠습니다. 학회원들과의 개별 온라인 미팅을 통해 잘할 수 있는 부분이나 희망하는 직무에 대해 논의를 했고 서로 잘할 수 있는 직무를 권해주거나 처음 맡는 직무인 분에게는 그 직무에 관한 가이드를 마련해 주어서 잘할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이게 정답인 것 같은데? 정답이에요. 박수 세 번. 그러면 뭔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도 약간 비슷하긴 한데, 뭐 학회원들과 개별 온라인 미팅을 통해 잘할 수 있는 부분이나 희망하는 직무에 대해 논의 후 각자에게 맞는 자료들을 나눠줬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오, 압축이 딱 되어 있네요. 예, 잘 얘기하신 거 맞고요. 우리 지원자가 이 글 뒤에 뭘 썼냐면은 네. 그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그리고 학회 SNS 학회원 간 서로 믿고 서로 믿고인데 네네. 이건 본인 생각인 게 그 사람은 우리 지원자를 안 믿었을 수도 있어. 그리고 이게 지금 서로 믿는다는 건 무슨 표현이에요? 내가 뭔가를 더 했다가 아니라 우리가 했다는 표현이잖아. 자기소개서는 내가 뭔가를 더한 걸 강조하는 것이지 우리가 다 했다라는 건 사실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맞지만 본인의 노력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좀 추상적인 그런 느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또 그런 부분이 또 있었군요. 네, 김삼동 학생의 프로필 살펴보겠습니다. 학력은 서울 소재 4년제 졸업 예정이고요. 전자전기공학을 전공했어요. 나이는 28세, 지원 기업은 SK 하이닉스. 향후 지원하고 싶은 기업은 LG 삼성 디스플레이 연구개발 직무라고 합니다. 경험 경력을 보면요. 학점은 3.42,
토익 880, 토익 스피킹 인터미디어 3, 연구소 인턴 4개월, LG 디스플레이 연구소 아르바이트 4개월, 삼성 서비스 센터 아르바이트 2개월. 고민은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연구개발 직무에 지원하고 싶습니다. 관련되지 않은 자격증이나 스펙은 제외하고 프로필을 작성했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올 하반기 SK 하이닉스에 지원했던 김삼동 학생의 자소서 프로필을 확인해 봤습니다. 강쌤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전자전기공학 전공자로서 반도체보다는 아무래도 디스플레이 쪽에 관심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디스플레이 연구소에서 아르바이트도 하시고 나름 이제 관련된 산업 내에서 좀 준비하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준비를 좀 잘하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연구개발 직무 지원자로서 학점에 대한 부분이 뭐 엄청나게 낮다 뭐 그런 건 아니지만은 상대적으로는 이제 챌린지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러면은 지원하는 연구개발과 관련된 직접적인 뭐 기사 자격증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자 쪽 특히 전기 쪽 관련된 뭐 기사 자격증을 통해 가지고 전공 교과목에 대한 부족한 점들을 좀 보완한다라든지 뭐 그런 최소한의 어떤 준비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연구 개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이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교육 과정이라든지 좀 직접적인 부분들을 더 쌓아주는 게 좋겠죠. 네. 그러면 고민부터 해결해 볼까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연구개발 직무에 지원하려는데 관련되지 않은 자격증이나 스펙은 제외하고 프로필을 작성했다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라고 들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불안할 때가 좀 있거든요. 어떨까요? 이 장단점이 좀 있는 게 일관되지 않은 이력을 기재하게 되면은 챌린지를 받을 때가 있어요. 너는 내가 봤을 때 이쪽에 관심이 있었던 애인 것 같은데 갑자기 왜 이쪽에 왔니? 등등등 이런 챌린지를 받고 싶지 않아 하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기재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의 전제 조건은 내가 갖고 있는 스펙이 어쨌든 지원하는 분야에 직간접적으로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는 판단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판단은 우리 지원자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말도 안 되는 그런 이력이 아니고서는 제가 봤을 때는 기재해 주시는 게 좋고요. 네. 그래야 이제 또 그런 걸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공통 역량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을 오히려 기재해라. 단 역시나 그걸 왜 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그나마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분야에 왜 도움이 되는지는 본인이 알고 있어야 돼요. 이제는 오늘의 자소서 다스베이더가 꼽은 문제의 항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의 항목은 3번. 새로운 것을 접목하거나 남다른 아이디어를 통해 문제를 개선했던 경험에 대해 서술하시오인데요. 세미 씨, 이 문항의 평가 구도는 무엇입니까? 창의성이라든지 그 협력할 때 어느 정도의 적극성을 보이는지를 좀 보려는 질문이 아닐까요? 약간 일단 창의성. 네. 창의성은 잠깐 저도 한 표 던져볼게요. 네. 강쌤, 세미 씨의 답변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창의성이라는 키워드가 가장 적절한 것 같고요. 뭐 기업의 어떤 혁신 활동이라든지 그리고 아까 이제 남들과 어떠한 협력 과정에서의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이냐 뭐 그런 것도 맥락상으로는 뭐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한번 첨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2개의 문단이고요. 첫 번째 문단, 첨삭 레츠고 해볼게요. 일단은 경청과 공감, 선제적 서비스를 통한 고객 만족 향상. 소제목을 봤을 때는 어쨌든 이 항목에서 요구하는 키워드나 소재를 담아낼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을 주고 있어요. 네. 좋습니다. 자, AS 서비스 센터에서 고객 응대, 회원증 발급 업무를 하던 때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두 갈씩으로 넘어간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상황 설명부터 넘어갔거든요. 가급적이면 이게 전체 글자 수가 꽤 길기 때문에 앞부분에서 본인이 어떤 노하우를 바탕으로 어떠한 좀 구체적인 성과를 얻었는지에 대한 걸 간단하게 요약하는 것도 좋겠다. 그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물론 이제 소제목이 어느 정도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생략도 가능하신데 그런 방법이 있다라는 거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첫째 달에 저는 고객 만족도 평가에서 전체 5점에서 3.5점으로 평균보다 살짝 낮은 점수를 받게 되었 살짝이라는 표현은 제가 볼 땐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당시 고객분들의 불만에 관심이 없었으며 이건 주어가 지금 제시되어 있지가 않아요. 이거 문장을 좀 정확하게 쓰시는 것도 좀 필요해 보이고요.
당시 고객분들의 불만에 관심이 없었으며 단순 행정적인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게 이제 본인이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인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인지 그거를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해줘야 선제적 문제 도출이라는 조건을 좀 더 부각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게 제가 볼 땐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맞고요. 또 자, 우리 지원자는 어쨌든 그 뭐 정규직은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업무를 했는데 5점 만점에 3.5점이 높은 건 아니잖아요, 사실. 네. 그러면 자기 역할과 책임감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이걸 좀 더 끌어올리는 건 맞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우리 지원자가 계약직이긴 했지만 어쨌든 저는 좀 잘해보려고 했습니다라고 했으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는 일정 부분은 어떤 개선의 의지는 있긴 있구나 뭐 그런 거지만 제가 원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이게 본인이 이미 5점 만점에 4점을 넘겼어. 평균 이상이야. 근데 이왕 하는 거 내가 더 잘하고 싶은 거야. 그런 게 선제적인 문제 도출인 거지 평균보다 못하다라는 거.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평균은 정규직과 계약직의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지원자는 나름 그런 걸 좀 얘기하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뒤에 뭐 어떻게 바꿨습니다라고 해서 뭐 아이디어를 좀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근데 이 아이디어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문제에 대한 원인 분석을 좀 잘할 수 있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좀 많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게 좀 아쉽고요. 그 부분은 뒤에 광탈의 원흉 그 부분에서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하루에 응대할 수 있는 인원이 50명에서 42명으로 줄어드니까 이제 센터장님께서 열이 받으신 것 같고요. 그래서 근데 내가 이제 이런 방식이 숙달된다면 업무 처리 속도가 빨라질 것을 설득을 했다. 자, 이게 저는 사실은 조금 많이 아쉬워요. 아니, 이 센터장이 이런 부분들을 걱정하면 업무 방식을 숙달시켜가지고 속도가 빨라지는 것도 좋지만 최소한 조금이라도 그 업무 속도에 지장이 없도록 뭔가 준비를 하고 다른 방법을 보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부분이 없이 그냥 괜찮습니다, 센터장님. 저 열심히 하다 보면 결국은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이디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연속성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뭐 뒤에 뭐 좋은 결과를 얻었겠죠. 해피엔딩 한 건 좋고 그다음에 이제 의미 부여한 건 좋은데 어쨌든 문제는 여기서의 아이디어의 연속성, 아이디어의 발전 단계 그 부분이 집중적으로 반영되고 있지 못하다 이 부분 아쉬운 것 같아요. 아이디어가 없이 그냥 결과가 상향됐다. 덩그러니 갑자기 툭 튀어나온 느낌이 좀 드네요. 자, 이번에 저희가 직접 자소서를 다시 써보도록 할게요. 강쌤이 뽑은 광탈의 원흉은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당시 고객분들의 불만에 관심이 없었으며 단순 행정적인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지금 봐도 약간 무슨 말인지 약간 헷갈리는데 황쌤 어떻게 수정하면 좋을지 힌트 5가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문장 표현은 저는 당시에 그 고객분들의 불만에는 관심이 많이 없었고 너무 행정적인 문제 해결에만 집중했었었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앞에서 제가 이야기 드렸던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 표현이에요, 이 표현이. 이 표현인데 이제 이해됐어요. 이 표현인데 아까도 얘기했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면한 문제점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문제가 왜 발생했을까 그 배경을 정말 치밀하게 분석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우리 지원자가 어떻게 파악하고 있어요? 본인의 감각에 의해서 이게 문제일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알고 봤더니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지원자의 인상이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를 모르는 든다면, 거죠. 예, 예.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이게 정말 제일 문제점인지 그걸 확인시켜 줄 수 있는 노력을 보여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문제 원인 파악 단계에서 객관성이 부족하다. 그게 이 광탈의 원흉에 해당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될 겁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완하시면 되겠습니다. 야, 그걸 어떻게 잠깐만. 너무 어려운데요? 두 분이 저 아르바이트생인데 예. 그 평가가 안 좋았어. 그럼 본인 두 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문제점이 뭘까? 그걸 어떻게 파악할 것 같아요? 그걸 쓰시면 돼요. 그러면은 아이 한번 제가 근데 뭐 있었던 일 써도 돼요. 오케이 아르바이트를 했었다고 생각을 하고 평가가 안 좋았는데 고쳤다라는 내용을 한번 네네네네네. 가보겠습니다. 들어볼까요? 야, 근데 조금 길긴 한데요. 네. 당시 고객분들의 고객 평가가 매달 좋지 못했습니다. 해서 옷을 단정하게 바꿔도 보았고 헤어스타일을 바꿔도 보았고 말투를 바꿔도 보았지만
계속 같은 평가였습니다. 어느 날 제가 처음 인사할 때 미소를 짓지 않고 딱딱한 표정으로 했었던 게 원인이라는 것을 깊게 깨달았습니다. 오, 오케이. 네. 태미 씨. 네. 저는 제가 얼마 전에 제가 다니던 헬스장에서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요. 구글 서베이 이런 거더라고요. 네이버 서베이. 예? 그래서 만족도 조사를 하면서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적으라고 그렇게 칸을 주셨는데 거기다가 필라테스 시간을 조금 더 추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걸 적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되게 좋은 방법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문제도 적용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저는 구글 서베이를 만들어서 그 고객들에게 돌렸다. 그래서 개선해야 할 부분을 좀 적어달라고 해서 그거를 보고 저의 행동을 고쳤습니다. 약간 그런 식으로 쓰고 싶네요. 일단은 두 분의 합이 되게 잘 맞는다. 왜냐하면은 이제 방금 얘기했던 부분이 어떤 거냐면은 태훈 씨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가로가 아니라 세로로 접근하신 거거든요. 네네. 내가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봤다라는 게 아까 얘기했던 것보다는 이렇게 우리 지원자가 얘기했던 것보다는 여러 방법을 통해서 점검했다라는 객관성이 좀 부여되는 것이고 네. 방금 세미 씨가 얘기한 거는 내 관점으로 보려는 게 아니라 타인의 관점으로 가로로 본 거란 말이에요. 네.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가장 좋다라는 거죠. 야, 오케이 좋았어. 또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서로 또 배워가면서 저희가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네. 오늘은 SK 하이닉스에 지원한 김삼동 학생의 자소서를 다스베이더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유념했으면 좋겠는 부분이 있을까요? SK 하이닉스 자기소개서를 보면은 그 작성 방법에 대한 가이드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쓰라고 하는 방향으로만 쓰시면 돼요. 근데 그 가이드를 100% 담으려고 하다 보면 굉장히 어색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톤을 맞추셔가지고 접근해 주시면 좋겠다. 그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네, 좋습니다. 세미 씨는 오늘 어떠셨어요? 네, 저는 오늘 자소서 질문도 조금 어려웠고 그리고 좀 답변도 좀 분석하는 것도 어려웠는데 다음번에는 조금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 엄청 많이 늘지 않았습니까? 네. 예, 아니 저. 자, 다스베이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소서 나만 사랑하지 말자. 기업이 사랑하는 자소서. 네, 다스베이더가 가르쳐주마. 잘 됐으면 좋겠다. 너 취업하면 정말 좋겠다.